예, 오늘은 그 전원주택 10평 정원에 대한 그 사과나무 과수 키우기 동계 전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영상은 지난 가을에 그 열매가 달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아마 지난번에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보니까 물이 지금 오르기 시작을 해서 좀 동계 전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전정 작업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늦게 지금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키가 제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끝부분을 자르지 않고 휘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그대로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그 나무를 관리하는 공구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나무에 대한 그 뭐 이름들도 좀 알아야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이제 주 기둥가처럼 생긴 이제 주지가 되고, 근데 이렇게 옆에 이제 나온 것을 측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옆 가지와 그 주지와의 그 벌어진 그 각도라 그러나 그거를 이제 뭐 분지각 뭐 이렇게 하고요. 옆에서 그 측지에서 이렇게 또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그 결과지라고 하죠. 결과지.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측지의 굵기가 주지의 3분의 1이 넘어가면 자르라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걸 안 지킵니다. 제가 정원 안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줄 때 보면은 뭐 이걸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마치 무슨 뭐 교과서적인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예. 요 나무는 지난 가을에 이제 이식을 한 겁니다. 지난 가을 영상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나무들을 이전을 할 때 주로 이제 늦가을에 이전을 합니다. 이 나무가 겨울잠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전을 합니다. 요것은 이제 배나무가 되고요. 배나무도 원래 옆으로 가지를 벌려야 되는데 정원이 워낙 좁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세워서 저는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요. 여기에도 뭐 배가 상당히 큰 게 달립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배 한 개가 막 1kg씩 나가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당 끝쪽에 또 이렇게 부사나무를 따로 하나 또 따로 심어서 키우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부분을 자르지 않고 휘인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다리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높이만큼만, 그 이상은 다 이렇게 휘어서, 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잘라버리게 이렇게 되게 운영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브루베리 나무입니다. 브루베리도 이제 전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브루베리 나무는 보면 이게 이 가지 색이 좀 붉은 거는 지난해 새로 난 가지, 아니면 한 1, 2년 된 그 젊은 그 가지가 되고요. 이제 보시면은 좀 이제 흰색, 회색빛 나는 굵은 가지들은 묵은 가지들이 됩니다. 묵은 가지는 다 이제 잘라버려야 되죠.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브루베리 전지하고 이런 것도 따로 또 한번 또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일반적인 지금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나무 수영 잡는데 쓰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유인줄이라 그래서 그 나무 가지가 너무 늘어진 거는 이걸 걸어서 못 늘어지게 받치고, 또 너무 올라간 거는 서 있는 거는 또 반대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유인줄입니다. 이 줄로 가지고 나무에 가지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해서 수영을 잡아주고요. 이거는 이제 유인추라고 합니다. 이 유인추는 보시면 이제 뭐 70호, 그다음에 뭐 이제 45호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유인추는 이제 아마 이 호수라는 게 아마 무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45호 보시고, 그리고 유인추의 위에 이 뭐 새 날개처럼 고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 고리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추 안에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모래알 같은 무거운 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무게를 주어서 이 가지가 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머리에 달려 있는 이 날개 같은 이 구멍 두 개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이거는 좀 굵은 거는 굵은 가지, 작은 건 작은 가지에 끼우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모종 그 담아 나오는 뭐랄까 모종컵 거기에다가 몰타를 부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철사는 이제 그 분재 만들 때 쓰는 말랑말랑한 철사 막 휘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넣어서 이제 굳혀서 유인추를 만든 겁니다. 집에서. 그리고 유인추는 이제 이렇게 그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또 몰타를 집에서 만들었으면 또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유인추인데 이건 집게형 유인추가 됩니다. 집게형. 그래서 이 집게형 유인추도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고 위에 보시면 구멍이 또 이제 큰 구멍, 작은 구멍 두 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굵은 가지, 작은 가지, 뭐 가는 가지 이렇게 해서 그 끼울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작은 집게형 되죠. 이것도 보면은 구멍 위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건 또 같은 유인추인데 유인추지만 이거는 이제 밀어서 이렇게 보이게 이제 그 가지를 이거 물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이즈별로 준다. 이것도 좀 무게 나가는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주간지에서 측지를 어린 나무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주간지에서 측지를 잡을 때 쓰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사이즈별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옆으로 이미 나간 측지를 내가 필요한 만큼 방향을 휘어서 쓰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톱신 패드라 그래가지고 일반 과수원에서는 이거를 뭐 아주 대형 큰 통 있는 걸 사서 붓으로 바릅니다. 이게 나무 동계 전정 작업을 하고 그 나무 자른 부위에다가 그 불한병이라 그래서 그 병을 방지하는 예방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건데 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튜브형, 치약형으로 나오는 이거를 씁니다. 근데 이거 한 개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년은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고요. 이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좀 나무 가지 자른 자리에 이렇게 지금 그 바른 게 색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무 전정 작업을 한 상태를 위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그 치약 튜브형이니까 이렇게 슥슥 갖다 이제 찍어만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또 뭐 손에 묻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일반 과수원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은 가정에서는 이게 훨씬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불안병을 방지하는 거라는데 이게 사실 이제 불안병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 가지 자른 곳으로 균이 들어가서 이제 알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이제 나무의 껍질이 알처럼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불안병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나무가 껍질과 몸체가 떨어지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는데 전 그전에 이걸 안 발랐어요.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걸 갖다 저도 전정을 하고 바르고 하는데 뭐 혹시나 뭐 병이 온 적도 있어요. 병이 오면 그 병 온 가지를 자르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나무를 불안병을 해가지고 죽여본 적은 없어요. 뭐 이러니까 어쨌든 뭐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병은 덜 생겨요. 그러니까 불안병은 안 생기니까 이건 꼭 한번 뭐 비싸지 않은 거니까 구매해서 집에 두고 나무 전정 작업할 때 꼭 사과나무가 아니더라도 알려주신 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 끝 위에 부분이 휘었죠. 휘어서 이게 결국 이제 주간지인데 이렇게 휘어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또 그 휜 나무의 가지에서 또 이렇게 이 측지가 이제 측지 결과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뭐 너무 올라가는 건 이렇게 유인추를 달아서 휘어서 또 이제 키우기도 하고요. 또 너무 똑바로 서서 못 쓰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잠시 뒤에 그 전정을 하면서 전지가를 자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도장지라 그래서 위로 쭉쭉 뻗은 거는 대부분 잘라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유인추를 달아서 잘라내지 않고 또 나무를 그대로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간지와 이제 그 측지가 아주 각도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보이고 결과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면은 그 결과지는 결과 모지가 되고 거기서 다시 나온 가지가 결과지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용어를 좀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이제 모양은 괜찮고요. 이제 이것도 잠시 후에 전치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마디가 가지가 나가면서 측지가 나가면서 보면은 그 매년 그 맺어지는 매듭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보고 이 뭐 사과나무는 가지가 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3년째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안 필요한 거는 바싹 잘라버리고 또 가지를 새로 받아야겠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측지 갈라진 데에서 한 두 눈 정도 남겨두고 이제 자르고, 이거는 이제 가지를 유인해서 휴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끼운 거고요. 근데 이것도 다 잘라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눈이 격가지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거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봐서 아니다 그냥 뭐 주인이 알아서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는 대부분 다 잘라버리시고, 나무가 힘이 너무 좀 세다 이러면은 굵은 놈부터 잘라 치우고, 나무가 좀 약하다 수세가 약하다 이러면은 작은 가지, 가는 가지부터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무 새를 이렇게 관리해 주면은 별 문제 없이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혹시나 너무 좀 늦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거는 아마 뭐 전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눈 세 가지를 받기 위해서 가지 눈 하나 잘라 놓은 것이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잘라버 이제 보니까 가지가 두 개 중 하나가 더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고요. 뭐 이것도 이제 가지가 보면 끝에 와서 세 개씩 있죠. 이것도 다 이렇게 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뭐 어떤 규정이나 의미 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할 거는 저는 있죠. 해가 잘 들게 해야 된다. 햇볕이 잘 들게.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가지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1차적으로 나무 안쪽으로 이제 큰 가지는 뭐 당연히 잘라내야 되는 거고, 도장지라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는 또 써먹을 수 있으면은 유인추를 이용해서 옆으로 휘고, 아니면 대부분 위로 이제 버떡 쓴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늘어진 가지 또 많이 잘라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에 너무 그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끌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봐서 이거 너무 복잡하구나 이러면 좀 숫자를 줄이시면 되고, 이게 좀 너무 간격이 좁구나 위에 아래 간격이 좁구나 이렇게 또 하나 줄이면 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아주 요즘 보면은 그 뭐 온라인상에 SNS상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반드시 지켜야 할 거 몇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또 특히나 이렇게 정원에, 좁은 정원에 과수 몇 개 키우는 걸 갖다가 그렇게 무슨 전문가적 그 과수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시죠. 이 가지는 그 과대지 열매가 달리면서 가지가 늘어져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열해야 되면 길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유인추를 이용해서 휘어준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아니면 옆에 뭐 다른 가지가 없으면 유인추를 이용해서 흘러내리게 하고, 이것도 너무 섰죠. 뭐 섰으니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럼 뭐 이렇게 보면 뭐 나름대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격도 잘 켰고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지난 가을에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이게 이 가을에는 물이 이제 내린다 그러죠. 겨울잠자기. 그래서 그때 이제 옮겨 놓으면 잘 살고, 이것도 이게 뭐 위로 올라 뻗은 도장지인데 옆으로 숙여서 유인추를 달아서 휘어주면 좋은데, 이거는 뭐 옮긴 지 얼마 안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렇고 가지를 잘라낼 때는 이렇게 격가지 눈이 있다거나 격가지가 있는 부위에서 내가 키워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잘라 주시면은 바로 그 모양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것도 너무 가지가 아래로 내려왔죠. 측지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너무 내려온 거는 맞춰서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뚝 잘라내고요. 또 이렇게 하여간 너무 올라간 거는 끌어내리거나 잘라준다. 또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잘라준다. 이렇게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대부분 밑으로 내려온 거는 과대지입니다. 사과가 달리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3년만 내려오면 저렇게 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과대지 끝에 꽃이 핀 게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번에 보면은 사과가 충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대지를 자꾸 키우게 되는데 어쨌든 뭐 본 가지에 달린 것보다 과대지에 달린 사과가 더 좋더라. 이거는 이건 아주 틀림없는 거고요. 이것도 뭐 봐서 옆으로 이거는 이제 그 옆에 다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유인치를 이용을 해서 옆으로 이제 휘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나무가 좀 특이한 게 이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휘어주면은 꽃눈이 잘 생겨요. 그리고 위로 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옆으로 하면 꽃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그 나무 가지가 앞 방향으로 원래 있는 건데 필요한 방향으로 휘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찾아보면 꽃눈이 꽤 여러 개 달려 있죠. 그래서 좀 살려둬야겠다 싶어서 또 열매 하나에 보통 한 50장에서 한 80장 정도의 잎이 있어야만 열매가 맛이 있다, 사과가 맛이 있다 하게 해서 또 이제 여기 꽃눈이 많으니까 사과를 좀 달 생각으로 가지를 좀 남겨두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제 열매를 달아볼까 하고 이렇게 안 두는 거고요. 이제 보면 이제 가지가 막 이제 측지가 꽤 굵은 건데도 막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부러 빈 공간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휘우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는 이렇게 옆으로 난 가지를 이용을 해서 그 옆에 밑부분을 바로 이제 잘라서 또 꽃눈이 있지만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으니까 수세가 너무 세니까 굵은도 잘 자르고 장가지 하나 남겨두고요. 이것도 옆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따지지 말고 그냥 너무 많다 이러면 그냥 툭툭툭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리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가지가 열매가 달리면서 사과 달리면서 너무 잎이 가지가 늘어져서 그 고추줄로 유인해서 끌어올렸던 건데 저는 이 줄을 맬 때 올겨 매지 않고 이렇게 고리형으로 만들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옥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야만 나무가 느낌에 좀 잘 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다 잘라낼 수 있는 거 거의 다 잘라냈다고 보여주고 조금 한 몇 개는 전 좀 여유로 남겨둡니다. 이 정원에서 키우는 과수다 보니까 남겨둔다. 여기 유인추를 70호 유인추를 이제 그 도장지를 휘어서 지금 그 유인추를 달아서 지금 옆으로 휘어줍니다. 뭐 너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마디가 있죠. 유인추도 있지만 이것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긴 것 같아서 유인추 빼고 한 두 마디 남겨놓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꽃눈이 있는 가지들이 주로 이제 남아 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꽃눈도 사과나무에 꽃 따주는 관리를 꽃 솎아주는 것을 게을리 해놓으면은 이게 뭐 터울이 진다고 하나요? 한 해 많이 달리면 한 해 안 달리고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 꽃눈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위로 쓴 도장지들은 뭐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뭐 유인하는 게 아니고 다 무조건 잘라내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가지는 정상적인 가지 같아도 숫자가 많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낼 때 너무 새가 좀 강한 쪽에는 굵은 가지부터 잘라버립니다. 저는. 그리고 새가 좀 약한 곳에는 작은 가지를 자르고 굵은 가지를 이제 살려두고요. 이것도 보면 여기 마디가 이제 연단위 나이테 같은 그 연단위 가지가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도 이 주간지하고 측지하고가 뭐 각도도 다 좋은데 이 정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가지 측지 개수가 좀 많죠. 측지 개수가 좀 많은데 뭐 밀식 재배를 하기도 하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원이니까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해도 사과가 주렁주렁 잘 이쁘게 잘 달려서 아주 가을에 그 몇 달 동안은 그 발갛게 익은 사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식 재배하듯이 좀 좁지만은 또 가지수가 너무 많지만은 좀 약간 좀 많다, 복잡하다 할 정도로 저는 키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라내기도 많이 잘라내는 것 같은데 이 나무들이 한 10년 이상 넘다 보니까 아주 뭐 수세가 좋고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그런지 가지가 엄청 큽니다. 또 보면 이 꽃눈이 쭉 물이 있죠. 벌써 이거 물이 벌써 나무에 물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면은 이 절단한 색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 작은 가지에 꽃눈이 이게 지금 뭐 몇 개입니까? 이게 특히 이건 이제 홍로인데 이 홍로가 특히 작년에 그 많이 안 달았어요. 그 전에 꽃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작년에 몇 개 안 달리더니 올해 아주 꽃눈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꽃눈 이거 올해는 이 꽃눈 솎아줄 일도 큰일다 싶을 정도로 지금 꽃눈이 굉장히 많이 생겨져 있어요. 네. 또 뭐 이래 좀 옆으로 좀 밀어 늘어져 꽃눈도 보이고 이제 하지만은 좀 길게 여기 끝에 열매를 달아봐야 너무 늘어져서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짧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거 이제 다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다 쳤죠. 여기 같이 보세요. 이게 쭉 앞으로 휘어 나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갔죠. 휘어서 유인을 해서 잘라내지 않고 좀 복잡하지 않은 쪽으로 가지를 유인해서 휘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요거 이제 홍로 상단부인데 아주 뭐 눈에 보이는 건 꽃눈밖에 없어요. 꽃눈밖에. 이것도 보면 너무 많으니까 뭐좀 밑에 쪽으로 내려온 거, 뭐 위로 넘어가는 거, 뭐 꽃눈이 있더라도 그냥 많이 잘라내는 그런 거고요. 보세요. 예. 보세요. 이 꽃눈이고 뭐 한 가지 이렇게 많이 달아 여기 사과 다 달아보니 이 가지가 못 빼기겠죠. 예. 근데 많기 때문에 이 꽃눈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상 사과가 모든 나무가 다 그렇지만은 꽃이 필 때 가장 많은 힘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꽃을 빨리 솎아주는 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빨리 꽃을 솎아주는 게 아주 나무한테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나무 자른 데다가 불안병 불안병 방지를 위한 약재를 튜브형 약재를 발라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나무를 거의 전지를 거의 했다 싶어서 이제 찍은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는 영상과는 많이 가지가 줄었다고 아마 보여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상부에 있는 가지를 또 잘 있고 유인해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그래도 가지 너무 복잡하다, 가지가 많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게 또 처음에 나온 영상처럼 올 가을에 또 주렁주렁 사과가 많이 달리는 아마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걸고 또 그때를 기대를 하고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는 듣지 마시고 어제 배나무도 뭐 가지가 아까 처음보다 좀 줄었을 거예요. 가지를 많이 잘랐고 또 이 배나무도 보면은 이 꽃눈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를 좀 잘라냈어요. 보시면 이제 영상에 잘 보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꽃눈들 꽃눈들도 이렇게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뭐 그리고 이건 이제 며칠 전에 눈 왔을 때 거실에서 정원을 내다보고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겁니다. 이 큰 나무 이거 체리 나무인데
요 체리 나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요 포도, 이 샤인머스켓하고는 또 따로 또 전지를 이제 바로 오늘 할 겁니다. 전지를 해서 그 영상을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